네, 안녕하십니까. 메타노이아 전화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 백카터리나 손엘디 부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전화번호는 문자로 들어온 상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피할 때 기분 상하지 않게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잘 지내다가도 싸울 때는 상대가 너무나도 미워 보입니다. 예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있나요? 나의 말투, 행동이 본의 아니게 상대를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계속 설명을 해도 감정적으로 듣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상대방이 수긍하고 잘 들을 수 있게 말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뭐 대화법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경험만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네. 근데 이거 질문이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오늘 아주 거의 모든 부부들이 아주 질문을 너무 잘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바라고 있는 바람이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좀 성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죠. 예. 잘 대답을 하거나 뭐 잘 할 수 있을까? 그 지금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보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피해갈 때 당연히 피해가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냥 뭐 딴전을 피우고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뭐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데 그때 기분 나쁘지 않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도인이 돼야지 되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그런 뜻은 아닌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말에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도 내용 전달이 좀 오해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문제가 생긴 건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 감정이 일단은 상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감정이 상해 있을 때 얘기를 하면 사실은 고운 소리가 안 나가죠.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힘들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가 마음속에서 계속 곱씹으면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면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을까? 감정을 다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하고 제가 일단은 마음 정리를 다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한 다음에 얘기를 하면 부드럽게 좀 얘기가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감정도 앉히면서 내려앉히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의 그 태도, 자세의 새로운 정립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지금 기분 나쁜 상태지만 그 나쁜 상태를 그냥 감정만 줄여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내 전체의 태도나 자세를 완전히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문제를 정말 크게 큰 마음으로 이렇게 포용하면서 대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 문제를 딱 띄워가지고 마치 그러니까 감정은 내려앉았지만 마치 따지듯이 이렇게 그렇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도 여하에 따라서 추궁하듯이. 뭐가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일단 내 자세나 태도를 좀 새롭게 달리 하는 거기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오케이. 뭐 하루가 가든 이틀이 가든 어떤 때 일주일이 갈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충분히 내가 스스로 소화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그냥 막 하면은 말이 이제 함부로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난 토요일 날도 이제 저희들이 다른 곳에서 대화법에 관해서 부부 대화에 관한 주제를 놓고 이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한 20명 모여놓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날 주제가 바로 부부 대화였는데 이제 말로 하는 대화, 몸으로 하는 대화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다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성생활에 관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한 30% 정도밖에
성생활에 관해서는 얘기를 못했고 이제 말로 하는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경우를 이렇게 되돌려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싸움을 많이 했던 부부이고 뭐 싸운다는 게 뭐 좋게 보면 대화라 그러지만 그 결코 대화가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분하게 마음 먹고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해도 어느새 보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기분 나쁘지 않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이건 진짜 어느 정도 이렇게 도가 터야지 이게 가능하지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걸 배우게 됐고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사실은 불가능하더라고요. 특히나 저희들 같이 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언제 마음 차분히 앉아갖고 정리하고 뭐 다독거려가지고 전혀 뭐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여러 가지 대화법을 공부도 하러 다니고 뭐 배우러도 다니고 뭐 공감 경청 뭐 비폭력 대화 뭐 이런 것도 열심히 이렇게 배워보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그 통제력이 약해서 그런지 감정 조절이 절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찾아낸 방법이 하루씩 얘기하고 하루씩 듣기.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본능적으로 통제가 잘 안 될 때는 외적인 규율을 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하루 얘기하고 하루는 듣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먼저 카타리나 보고 오늘은 내가 절대로 한마디도 도중에 끼어들고 대답을 안 할 테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끝까지 다 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이 진짜 얘기를 했는데 그날 아마 오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자기 마음을 정리를 해서 표현해야 될지 아마 사전 연습을 좀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첫 마디가 나는 오늘 뭔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서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나는 단지 당신한테 위로만 받고 싶어요. 이렇게 딱 분위기를 딱 깔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앉아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똑바로 딱 앉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날 굉장히 긴 시간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날은 이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 뭐 이런 거를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본심을 갖고 제 마음을 에다 대고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정말 처음으로 끝까지 제 아내의 얘기를 도중에서 자르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잘 들어주는 기회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좀 억울한 것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내일은 말하고 이 사람이 듣는 날이니까 내일은 저걸 어떻게 받아쳐야 되겠다. 라고 이제 머리도 굴리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끝나고 일단 잤어요.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역할을 바꿔갖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을 때는 이미 저도 그 굉장히 긴 시간이란 텀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끝까지 잘 했고 이 사람도 들어줬는데 그 첫 번째 그 시도가 정말 좋은 방법이었다라는 것이 생각이 났고 저희들은 지금도 많은 부부들한테 그걸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도중에 그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게 아니고라고 설명을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그게 아니고 그걸 변명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거기다 얘기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한 주제를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상대방한테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쏟아놓는 꼴밖에 안 되니까 대화가 결국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씩 정해놓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그 결과들이 일어났고 저희들이 그 이제 만약에 상담을 할 때도 그렇게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부부가 갇혀서 상담을 하면 한쪽이 상대편이 얘기할 때까지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그러고 끝까지 얘기를 하도록 이렇게 좀 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뭐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다 싶으면 그 다음에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얘기해 보시라고 이렇게 가운데서 다리 역할만 해도 자기들이 마음속에 있는 걸 충분히 얘기만 하고 가도 뭐 어떤 우리가 특별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많이 해결하고 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어떤 감정이 막 올라왔을 때는 좀 자제를 하고 조금 그 감정을 좀 내려놓은 다음에 조금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신다. 그리고 하루씩 번갈아 한다. 이거는 이제 하여튼 시간을 둔다는 의미고. 그렇죠. 근데 이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화가 안 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네. 그 감정이 나는데 어떻게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감정이 안 난다. 이거는 좀 너무 좀 로봇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죠. 그죠? 무리한 굉장히 요구죠. 자연스러운 거다. 예. 그러나 조금 한 템포 박자를 놓치고 조금 쉰 다음에 대화를 나누면 훨씬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오래된 깊은 묵은 문제라면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네. 긴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하나 약간 이제 좀 그것도 예민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좀 한 박자 쉬고 얘기할 거니까 이제 그냥 아예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왜 나를 무시해 하고 또 이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렇죠. 내 얘기를 안 듣고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 약속이 필요해. 약속이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감정이 나와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 공격하는 얘기밖에 나올 수 없으니 우리 잠깐 쉬고 당신 지금 얘기하고 나는 잠시 후에 한 뭐 30분 후에 1시간 후에 혹은 내일 얘기할게 하고 약속을 해야지 그냥 나 참고 내일 얘기해야지 하고 들어가면 이건 또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물론 특별한 상황이 있겠지만 예. 그런 약속은 좀 필요할 것 같다. 혹은 소통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렇게 대화법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잘 하기 전에 옛날에 이제 한창 싸울 때 보면 제가 이제 막 이제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그 소리를 지르면 이 사람이 이제 겁이 나고 뭐 큰 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입을 딱 다물기 시작해요. 근데 입 다무는 게 며칠씩 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또 답답하니까 이제 막 더 화가 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이 진짜 지금 휴무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여자가 나를 아주 무시하는구나. 아주 그냥 사람 그 반응도 안 하고 취급을 안 하는 거지.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무대응을 하니까 내가 굉장히 무시당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사실은 저한테 또 다른 아픔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또 다른 아픔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갖고 이제 다시 대화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 굉장히 기분 나빴다 사실. 그러니까 뭐 내가 배고파서 뭐 사는 사람도 아닌데 밥은 열심히 해주고 또 출근할 때 옷도 열심히 챙겨주면서 아예 말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했다. 나는 굉장히 무시를 당한 것 같았는데 도무지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서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을 무시한 게 아니라 자기는 너무나도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밥은 먹여야 되고 옷도 챙겨줘야 되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여기에 이제 몰입하다 보니까 결국은 얘기를 못했던 거지 결코 당신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을 진짜 오해했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다시 사과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진짜 그 보면 사람들이 그 누가 이기나 해보자 누가 먼저 입냐나 보자 뭐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처럼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춰지는데 사실은 그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열심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리플렉션 하면서 예, 성찰하면서. 예. 그래서 상대편이 말을 안 할 때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라고 이렇게 믿어주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발전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찾아낸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요구를 해왔을 때 내가 당장 들어줄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제시했을 때 그때는 옛날에는 소리를 팍 지르고 시끄러! 그러고 끝내버리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조금 방법을 찾아서 내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어떤 때는 한 달씩 갈 때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사람이 말을 안 하고 기다리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거로구나라고 서로 신뢰하게 되면 큰 문제가 더 이상 비약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정말 신뢰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더라. 그 베이스에는 그게 깔려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 두 번째 질문에 예.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예. 어떻게 하냐? 이건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건 이제 감정 아니에요, 일단은. 그쵸, 감정. 근데 지금 이제 그 경험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리플렉션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침묵 가운데 있지만
가정주부로서 아내로서의 의무는 하고 있는 거예요. 밥도 해주고 출근 준비해주고. 예. 그러니까 그 상태는 사실은 네. 예. 감정은 그 당시에 뭐 말싸움할 때는 조금 안 올라. 좋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정주부로서의 내가 할 본분을 할 때는 그래도 상대방이 그렇게 막 믿거나 이런 건 아닌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네. 기본적인 아까 말씀하신 신뢰. 예. 예. 아, 내 남편이고 지금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서포트를 해준다. 어. 그 정도의 그 신뢰와 믿음과 사랑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뭐 두 번째 질문처럼 내가 미움을 저 사람 막 밉다 이런 건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 지금 질문은 미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랬을 게 어떻게 할까? 예. 아. 그러니까 무리한 욕심이죠 사실. 아, 그렇죠. 이뤄줄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욕심을 지금 내고 있는 건데 오케이. 아니 돈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자극을 줘도 제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는 이건 다른 측면에서 도를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이면 화날 때 화나고 그렇죠. 미울 때 미운 감정 생기는 거예요, 그죠? 네. 차라리 화를 내는 게 낫지 이걸 억지로 참아버리면 나중에 뭐라도 한꺼번에 터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가 상대방이 수긍하고 잘 들을 수 있게 말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이 상대를 뭐가 설득할 있겠냐? 수 있도록 예, 이해할 수 예. 있도록. 내 말투와 행동이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투가. 그런 건 어떻습니까? 예. 근데 기분이 나쁠 때는 잘 안 나오죠. 일단 그 단어 선택에 있어서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화난 상태에서는 막 나오게 될 거예요,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 관계에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나 뭐 사제나 뭐 수도자나 주교님이나 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그 직책이나 뭐 예. 하고 있는 일 때문이라도 기본적인 존중이 깔려 있는 사람들을 하고 예. 대화할 때 하고 그렇죠. 조금 내 아이들이나 뭐 아니면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얘기해야 될 때 하는 말투하고 일단 말투가 달라지잖아요. 예, 예. 말투가 달라지고 근데 부부는 제일 가까운 사이이지만 또 가장 크게 존중해야 될 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보통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골라서 하지 않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뭐 평소에 문제가 없이 장난도 치고 재미있게 지낼 때는 함부로 말을 해도 되겠지만 좀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되거나 이렇게 정말 감정 조절을 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일단은 제일 먼저 대화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한 번 정도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배우자가 정말 내가 제일 먼저 존중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한 박자 이렇게 짚고 나서 그다음에 얘기를 하게 되면 예. 조금 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하셨지만 그 뭐 싸울 때 뭐 존댓말로 싸워라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예, 그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예. 훈련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아. 훈련인 것 같고 제가 이제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한테도 어떤 때는 하면은 이제 요 녀석이 하고서는 이제 이거 뭐가 말이 확 나올라 그럴 때 계속 제가 이제 진짜 한 템포 이렇게 해서 뒤로 물러서면서 저는 이제 그 방법을 썼죠. 성모님이 예수님이 키울 때는 성모님은 화가 안 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성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제 요거를 한 템포 뒤로 물러나면서 그 생각을 잠깐 하는 훈련을 좀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되고 아이들한테도 요 녀석이 할래다가 요 귀염둥이가 하고 이제 말을 좀 어떤 때 욱하고 올라오지만 자꾸만 한 템포 뒤로 물러서면서 여기서 말을 딱 언어를 바꿔가지고 이 귀염둥이가 하고 나면은 제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그런 훈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게 그거는 많이 도움이 정말 생활 안에서 체험하신 네, 그런 네.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게 제가 이제 그 LA에서 본당 네. 활동을 할 때인데 그 하여튼 어떤 문제로 노골적으로 제가 하는 일에 반대하거나 이런 분이 있었어요. 네. 야,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객관적으로 보나 내가 옳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을 야단을 쳐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나는 본당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예. 내 교구민의 아빠 아니야. 그렇죠. 물론 그 사람이 저보다 날씨가 뭐 20살이나 많은 할아버지였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 내가 본당 신부구나. 저 사람도 나의 교구민이고. 그래서 줄미사 오는데 마음은 전혀 아니었어요. 마음은 저 사람은 언젠가 내가 뭐 정말 때려주고 싶은 마음까지 줄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그 생각을 이제 고쳐먹고 내 태도를 바꾸는 거죠. 예. 마음은 안 따라 몸이 먼저 가서 일단 어서 오세요 하고 악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몸이 먼저 간 거예요 일단. 예. 그랬더니 마음이 뒤따라가더라고요. 그 미운 마음이 싹 녹으면서 그래서 그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정의할 때 우리 교리 안에서 사람은 영혼과 육신에 결합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합됐기 때문에 몸이 먼저 가면 마음이 따라가는 거고 또 마음이 먼저 가면 몸도 따라가고 그러니까 순서에 관계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의 문제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친근할 때는 뭐 장난도 치고 뭐 정말 스스럼 없이 하는 거지만 좀 진지한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말도 조심하고 상대방을 좀 더욱더 존중하는 그런 태도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굉장히 좋은 말씀 같아요. 근데 반면에 또 한 번 이게 쓸데없는 생각일지 모르는데 그냥 좀 재밌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뭐 욕쟁이 할머니라고 있잖아요. 그 뭐 저 이명박 때도 뭐 그 광고도 찍고 그랬어요. 뭐. 야 이놈들아 와서 밥 먹어 뭐 밥도 막 주고 막 그냥 그렇게 욕을 막 하다가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내고 할머니 저 다음에 드리면 안 돼요 그랬더니 갑자기 할머니가 그 욕을 하던 할머니가 그런다는 거예요. 손님 왜 그러십니까? 봐요. 여기서 이제 존댓말이 나오면 이거 더 무서운 거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말씀하실 때 막 스스럼 없이 지내다 존댓말을 하거나 존댓말로 싸우면 이거 정 떨어지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질문,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미운 감정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지금 한 번씩 다 짚고 넘어간 것 같아요.